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팍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펠팍의 위안부 기린비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다녀가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미주 각지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의 노력으로 팰리세이드팍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린비 건립 7주년을 맞아 타운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기린비 앞에 모여 헌화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것이라며 앞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으로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누구보다 선봉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는 미국 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기린비라며 이 기린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창원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펠팍에 세워진 기린비는 미 전역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고 또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안부 기린비가 자리한 지 7년. 진실을 알리는 노력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상징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가 다시 더뎌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수속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10명 중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연방노동부가 처리하고 있는 노동허가는 2017년 7월 접수분입니다. 처리에 10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허가 신청 처리 기간은 2016년 5월 획기적으로 10개월이나 단축됐고 같은 해 11월 3개월 내로 처리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76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처리 기일이 106일로 1개월이나 더 길어진 것입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취업이민 신청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취업 이민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는 2017년 2월 접수분이 심사 중으로 22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72%, 28%는 감사에 걸려 고용 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에 걸린 케이스가 14%,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2%로 나타났으며 스폰서 업체 감사는 2%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재충전 리튬 배터리의 폭발과 화재 위험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수화물에 랩탑 컴퓨터 등 대형 전자기기를 실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AP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최근 유엔사나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재충전 리튬 배터리의 폭발과 화재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공기 내 과열된 랩탑의 재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과 근접해 있을 경우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항공기 내에서의 폭발은 항공기의 화재 진압 시스템을 불능화시켜 항공기 기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다음 주 기내 대형 전자기기 반입 금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대형 전자기기 기내 반입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에 적용돼야 할지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로 갈아탈 경우 항공사가 대형 전자기기가 기내 수화물 가방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버스와 항공조종사 협회 국제연맹 항공우주산업협회 국제조종활동위원회
위원회 등도 권고안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재충전 리튬 배터리는 셀폰과 랩탑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사고 사이를 오가며 발전해 왔지만 구조상 폭발에 취약하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해 제조상에 실수가 있거나 손상됐을 경우, 과열, 과충전됐을 경우 자기 점화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도입으로 무보험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채 10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무보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 수가 최근 3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 위협이 지속되면서 무보험자 수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11.7%였던 성인 무보험자 비율은 3분기 12.3%로 증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일 갤럽이 공개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인 200만 명 이상이 올 들어 무보험자로 추락한 것입니다. 갤럽은 올 3분기 무보험자 비율이 2014년 4분기 12.9% 이후 최다라며 지난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8에서 64세 또 연 가구소득 3만 6천 달러 이하의 성인들에서 무보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들의 보조금 중단이 발표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내년도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실버 플랜 보험료는 20%, 2020년에는 25%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4차례나 번번이 좌초됨에도 10월 12일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에 서명했고 내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 재산세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인 부유층 지역은 적은 재산세를 내고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신문 퀸즈 크로니컬은 시민단체 텐 뉴욕이 지난 4월 제기한 조세정책 개정을 위한 집단 소송 소식을 보도하고 재산세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텐 뉴욕은 시 재산세 책정 시스템이 지역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에릭 울리치 등 뉴욕시 의원 5명도 최근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퀸즈, 남동부 등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백인이 다수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정부가 재산세 산출을 위해 건물의 가치를 책정할 때 백인이 많은 지역은 가치를 낮게,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높게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리는 건물이라도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건물에는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소규모 일반 주택의 재산세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재산세 산출법은 제정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재산세 차별에 대한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량, 꽉 막힌 도로, 버튼 하나로 도로의 정체가 해결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2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플로싱 인 모션 도입과 함께 뉴욕시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악명 높은 플로싱 메인 스트릿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플로싱 인 모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2011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110개 스퀘어 블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기술자들이 재빨리 정체 구간을 파악하고 신호 시간 등을 원격 조정함으로써 극심한 정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찰국과 교통국은 또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꼬리물기란 파란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차로 가운데 정차해 있는 꼬리물기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개 지점을 파악해
추가해 단속 경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맨해튼 59에서 60 스트릿의 2에서 5 애비뉴 사이 등 7개 구역을 클리어 레인으로 지정해 도로 한쪽에 상업용 트럭 정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클리어 레인 규정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적용됩니다. 뉴욕시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10년간 21개 노선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향후 10년간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 21개를 추가해 매일 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20일 뉴욕시 교통국은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노던 블러바드와 리치우드를 비롯해 스프링필드 블러바드와 사우스 이스트 퀸즈, 유니언 턴파이크, 힐사이드 애비뉴 등의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8곳을 추가하기로 했고 브롱스 6곳, 브루클린 5곳, 맨해튼과 스테튼 아일랜드 각각 1곳씩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셀렉트 버스 서비스 노선이 확장되면 승객들의 이용 시간을 단축시켜 생활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셀렉트 버스 서비스는 처음 2008년 브롱스의 포드 햄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M34번, M24A번, 퀸즈 플러싱과 브롱스를 오고 가는 Q44번 등 14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M34번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 Q44번은 4만 4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셀렉트 버스는 전용도로 운행으로 일반 버스보다 빠르고 정류장도 일반 로컬 버스의 절반 정도이며 무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자동 녹색 신호 변경 시스템으로 교통 체증 없이 신속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 버스와 동일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 등의 사고도 위험하지만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동북부 지역의 철도 건널목 사고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철도국은 최근 지난 10년간 동북부 지역의 각 카운티별 철도 건널목 사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에서는 이 기간 66건의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관련된 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 건수 중 16건은 엘로무드팡 미들랜드 애비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로무드팡 미들랜드 애비뉴 철도 건널목은 전국적으로 열차 사고가 많이 나는 15곳 중 한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은 뉴욕주의 서포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서포 카운티는 이 기간 5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역에서는 2007에서 2015년 345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주에서는 343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의 사고 발생 건수는 뉴저지보다 적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퍼스 내에서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의 대응 조치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뉴욕, 뉴저지주의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대학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컬럼비아, 코넬, NYU, 프린스턴, 러커스 등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유명 대학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1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연방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여대생 4명 중 1명은 캠퍼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는 미 대학협회 2015년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캠퍼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넬대 캠퍼스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14건 으로 2014년에 12건보다 늘었습니다. 뉴욕대도 캠퍼스 내 성폭행 사건이 2014년 2건에서 2015년 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뉴욕 주립 스토니브룩에서도 2014년 2건이 2015년 12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대 뉴브론스윅 캠퍼스에서는 2015년 31건으로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대학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
가운데 프린스턴 7건, 시트놀 6건, 윌리엄 페러슨 5건, 뉴저지 공대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 외에도 폭력이나 스토킹 등 캠퍼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성범죄가 캠퍼스 내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에도 생체 정보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는 최근 온라인 신용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문이나 얼굴, 목소리 등 다양한 생체 인증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경우 즉석에서 촬영한 자신의 모습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면 새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본인 일치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장된 생체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비자 측은 수집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은행과 생체 보안 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다저스가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티켓 가격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티켓 구매 사이트 스톱허브닷컴에 따르면 월드 시리즈 1차전 티켓의 최저 가격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950에서 현재 $1,000를 웃돌고 있으며 티켓 가격은 점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최고가 티켓은 한 자리당 $25,000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 폴리스 아카데미에 입학한 경찰 후보생 중 백인은 가장 많은 34%지만 역대 최저를 나타냈고 아시아는 전체 14.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흑인은 17%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NYPD 소속 경관들의 인종 비율은 백인 49%, 히스패닉 27%, 흑인 15%, 아시안이 7%입니다. 여성의 비율도 27%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후보생들은 6개월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합격자에 한해 현장에 투입됩니다. 연방법원의 지난 4월 결정에 따라 뉴저지주 일반 주민들도 21일부터는 전기 충격기 소지가 가능해집니다. 뉴저지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강력 범죄자, 정신 이상자 등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기 충격기 구입 및 소지가 허용된 것입니다. 전기 충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매사추세츠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 등 4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피터쿠 시의원 사무실에서 퀸즈 플러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피터쿠 뉴욕시 의원은 2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로 맨해튼 병원과 함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의 노인들,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은 우선 대상이고 사전 예약은 필요치 않습니다. 19일 뉴욕시 의회 공청회에서는 NYC 페리 운행수를 올겨울 오프 피크 시간대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자 수 감소를 예상해서입니다. 때문에 주중 낮 시간대와 주말에는 현재보다 배차 간격이 늘어나지만 피크 타임 때에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페리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페리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바람막이와 히터도 설치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차차 개이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